자, 19번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번 문항 이번 수능의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요.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조금 더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자, 우선 가계도 자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죠.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거, 이 사람도 여자라는 거 정도로만 해석 가능했었고요. 더 이상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표에서 여기 값이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. 자, 그렇다면 얘가 큰 H와 작은 R의 합이 3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갖는다, 연결할 수 있죠. 왜냐하면 큰 H를 2개 갖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큰 H만 자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큰 H를 받은 모든 자손들의 표현형은 동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4번과 5번은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다르므로 여기서는 동일한 유전자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큰 H, 작은 R, 작은 R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자손들에게 작은 R밖에 못 줘요. 자, 그렇다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5번과 6번은 작은 R Y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1번도 작은 R Y가 되죠. 그럼 아빠도 작은 R, 엄마도 작은 R만 가져요. 그 상황에서 4번 표현형이 다른 자손 만들 수 없다. 그러므로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. 자, 한 번 더 갑니다.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자, 상염색체 유전일 때 5번과 6번이 표현형이 나에 대해서 동일하니까 자, 둘 다 만약에 작은 R만 2개 갖는다면 자, 작은 R 2개, 작은 R 2개라면 아빠도 작은 R 2개입니다. 뭐야 그럼? 엄마, 아빠 다 작은 R만 갖는데 4번 작은 R을 갖지 않는 새로운 표현형을 가져 불가능하죠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자, 나에 대한 형질이 자, 큰 R, 작은 R일 때 얘가 열성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우성이 유전병 유전자이고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또 어디를 봐볼 거냐면 자, 똑같이 이 숫자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. 여기 숫자에서 큰알과 작은 t의 합이 기억이에요. 근데 기억이 될 수 있는 건 1과 2 중 하나거든요. 자, 보시다시피 큰알이 없으므로 이 값은 0 플러스 1이거나 0 플러스 2가 됩니다. 그렇다면 0 플러스 2부터 한번 가볼게요. 만약 여기가 작은 t 2개라면 마지막 조건 뭐다? 1번, 3번, 6번에서만 다가 발현됐다. 아, 그렇다면 작은 t가 정상이구나 인 건데 b도 다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작은 t가 2개가 됩니다. 그럼 b라는 사람도 작은 t를 2개 가져야 되는데 기억에 2가 들어가면 니은은 1이 들어가므로 이 사람 작은 t를 2개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. 아,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값이 2가 될 수가 없으므로 다시 읽어볼까요? 자, 여기가 2가 될 수 없으므로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여기가 2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죠.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t를 하나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t, 작은 t가 됩니다.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네요. 큰 t와 작은 t 중에 큰 t를 가지면 정상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. 오케이, 그럼 작은 t를 가져야 유전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. 다음, 가도 해석이 가능한데 어디를 보면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 6번의 값이 큰 H와 작은 R의 합이 2라는 걸 알아냈죠. 그렇다면 6번에 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큰 R을 가져요. 왜? 유전병에 걸렸으니까. 그럼 큰 R 가져요. 그런데 엄마로부터 작은 R 받기 때문에 큰 R, 작은 R이에요. 그렇다면 이 값이 2가 되려면 작은 R이 이미 한 개가 있으므로 큰 H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. 뭐야? 큰 H를 갖는데 가가 발현되었네. 큰 H가 작은 H에 대해서 우성인데 얘가 유전병 유전자구나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그 상황에서 자, 6번은 어땠다? 다가 발현됐다. 오케이. 그럼 너는 작은 t도 가져야 되는구나 까지 되는 거죠.
자, 그렇다면 이제 8번 B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8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자, 가에 대해서 걸렸습니다. 오케이, 너 큰 H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. 다음, 나에 대해서 적어볼게요. 나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인 거죠. 그럼 작은 R을 2개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므로 큰 T를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. 뭐야? 그런데 B의 DNA 합을 알고 있죠. 자, B는 큰 H와 작은 R의 합이 1이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표현형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부터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. 큰 R과 작은 T의 합이 2인데요. 다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T를 가져야만 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큰 T를 가지고요. 자, 다음 여기 작은 R을 2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 작은 R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오케이. 작은 R 가지면 2를 만족하려면 너 작은 H 2개구나. 아, 그 다음 큰 R도 갖는구나. 쭈르륵 연결되는 거죠. 그럼 작은 H 2개 가지고 있고요. 큰 R, 작은 R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자, 이 상태인데 여기서 8번에게 작은 H밖에 못 줘요. 그런데 큰 H가 어디서 나왔어? 아, 아빠가 줬구나. 그 말은 아빠한테 받으려면 가가 상념색체 유전이고 다 너가 성념색체 유전이구나가 되는 거죠. 그렇다면 한번 마무리해서 유전자형 적어볼까요? 그럼 이 사람은 큰 H에 6번이 큰 H와 작은 R의 합이 2가 되어야 하므로 여긴 작은 H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다에 대해서는 성념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여긴 작은 T, Y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의 큰 R과 작은 T의 합이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R을 하나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는 작은 T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문제 갈게요. 기억법. 가는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 되겠고요. 니은법. 이 가계도 구성원 중 큰 R과 작은 T를 모두 갖는 사람. 자, 쌤이랑 문제풀이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다 적을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.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? 큰 R과 작은 T를 갖는다면 큰 R 가지면 나가 발현됐다라는 뜻인 거고 작은 T를 가지면 남자라면 100% 다가 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여자라면 큰 T, 작은 T 다가 발현되지 않아도 큰 T, 작은 T를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럼 얘부터 찾읍시다. 나가 발현되고 다가 발현된 남자. 근데 1번, 3번, 6번 갈게요. 1번, 3번, 6번. 뭐야? 1번과 6번은 나하고 다가 모두 발현된 남자죠. 플러스 여자도 나 발현인데 다에서 다가 발현됐기 때문에 오케이, 작은 T 2개 가지니까 이 사람도 됐죠.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추가로 찾으면 돼? 여자면서 혹시 큰 T, 작은 T면 어떡하지? 그럼 나가 발현된 사람 중에서인 건데 나가 발현된 여자는 여기에서 A, B 빼고는 없습니다. 그럼 A, B만 따지면 되는 거죠. 근데 A에는 보시다시피 작은 R만 있기 때문에 탈락. 그 다음 B는 어때요? 이미 적어놨네요. 들어가네요. 그래서 여기에는 1번, 3번, 6번 A까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마지막 D급 가겠습니다.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A와 동일할 확률, A랑 동일하려면 큰 H, 작은 R, 그리고 큰 T 가지면 되는 거죠. 자, 큰 H 갑니다. 큰 H 가질 확률 2분의 1. 다음 작은 R 갑니다. 4분의 1. 그 다음 큰 T 갑니다. 그렇죠. 2분의 1. 답은 그래서 1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.